경기 침체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이 간당간당한 시장 위치에서 우리가 혼란을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시장 상태는 이미 저는 경기 침체 ING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저뿐만 아니라 시장을 엄청나게 많이 보시는 전문가들도 많고 여러 가지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수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의견을 또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이미 지금 경기 침체예요. 근데 이게 너무 가파르게 들어와서 침체기가 가파르게 진입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아직 침체가 이제 시작이 안 된 줄 안다. 근데 이미 시작했다.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재료 매매를 하시거나 이제 시황, 테마의 어떤 시황을 체크를 하시게 되면은 일정이라는 것에 대한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하게 잡히게 되는 거죠. 일정과 어떤 재료나 어떤 뉴스에 대한 민감도가 우리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락을 만든 구실을 따지고 보게 되면은 침체라는 키워드로 시장이 급락을 하지 않아서 불안하다. 그렇죠, 여러분?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실물 경기는 이미 피가 붙은 아파트 전부 반토막 나고 돈으로 살 수 있는 어떤 것들이든 간에 전부 거품이 끼어져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우리가 이게 거품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시장 상황이 많이 존재했었죠. 자, 아무튼 그래서 지금 시장 여건이 굉장히 지금 솔직히 말하면 쓰레기죠. 네, 쓰레기인데 이미 경기 침체에 들어섰는데 결국에는 이제 장기화 우려 이걸로 이제 아마 시장을 흔들 거예요. 경기 침체가 이제 뭐 금리 인하한다 해가지고 빠르게 대응하는 게 아니라 우려가 되니까 이제 시장이 빠지는 거겠죠. 자, 그래서 가장 이제 우리가 키워드로 봐야 될 것은 침체에 대한 노골적인 뉴스가 지금 나오지 않아서 불안한 것이고, 이 불안한 것은 버블에 대한 개념인데, 지금 아파트의 저점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시장이 결정하는 거고, 시장의 그런 수많은 어떤 매도세와 매수세의 심리가 결정을 하는 것이고, 역시나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겠죠. 네, 그런데 침체가 완벽하게 사이클이 아직 안 돌았다. 요게 이제 불안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사이클 중에서는 뭐가 있겠습니까? 대표적으로는 부동산이 직격탄을 맞아버려가지고 건설업에 대한 대형 이슈, 그리고 뭐 대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가속화 또는 뭐 심화, 뭐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또 내려갈 것이고, 그리고 이제 침체의 형태를 봤을 때는 딱 두 가지가 있어요. 급락 없는 우하향 또는 급락 없이 횡보만 미친 듯이 딱 두 가지의 어떤 타이밍이라고 보거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기업의 실제 도산. 이거는 이제 코스피의 기준으로 조금 따져보게 되면은 가장 우리가 염려를 해야 될 것은 4분기 실적과 나오게 되는 상패 시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공포를 많이 줘야 될 이슈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제 어닝이 나오는 종목보다는 안 나오는 종목이 훨씬 많기는 할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추세적인 일봉상 급락 이런 것들이 이제 예고가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는 불황기다. 자, 침체기에 따른 테마를 보는 시각은 제가 그 다음에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역으로 건설 경기가 지금 너무나도 이제 안 좋아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은 총선 또는 대선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규제는 이미 많이 풀렸지만 건설 경기를 살아나게 하기 위한 정책, 이게 지금 또 귀신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장중에 주식광장에서 글을 드렸던 게 뭐냐면, 이 물류에 대한 관점을 제가 미리 적어놨던 게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물류의 상승 요인은 첫 번째로는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이 있어서 이제 택배나 이런 물동량이 급증을 한 것도 있는데, 또 반대로 말하게 되면은 물류도 막혔다. 왜? 코로나 때문에. 또 여기서 더 나아가서 촉발제를 만들었던 게 뭡니까? 물류 가격이 떡상했다. 이래서 물류 관련주가 엄청나게 올랐죠. 지금은 뭐예요? 차트는 고점 찍고 물동량은 크게 변한 게 없는데, 물동량이 조금 개선될 것 같은데 운임 하락하고 뭐 갖다 붙여가지고 주가 또 내려버리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또 코로나로 인해서 중국 경기 살아날 것 같다, 이런 걸로 인해서 또 올라가고. 당장 쉬운 게 뭐예요, 여러분? 코로나잖아요. 코로나 리오프닝 이런 것들도 우리가 당연히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는 것은 맞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포커싱은 뭐냐면, 이 리오프닝이 개시가 되는 시점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중국 공산당의 그 마인드를 첨예하게 파고들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구매력, 소비 폭발 이런 것들의 항상 키워드가 중국이었어요. 중국인들이 들어오면서 관광도시 같은 경우에는 내수가 살아나고 명동이 다시 부활하고 막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것들도 지금은 죽어라 빼는 그런 종목들이 있지만 나중에는 이런 이슈만 나가지고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 2022년도에 만들었던 이 침체와는 상관없는 또 다른 유형의 테마들이 많이 생길 거라는 뜻입니다. 왜? 2021년도에도 그랬으니까. 2022년도에도 그랬고. 그런 종목이 생겼잖아요. 단 2021년도와 2022년도에 좀 다른 점은 뭐냐면 2021년도에는 1섹터 해먹고 2섹터 올랐으니 3섹터는 어디에 돈이 몰려야 하나 뭐 이런 관점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게 이제 2020년도 2021년도였다면 이제 2023년도에는 죽어있는 테마가 어떤 정책으로 또는 이슈로 부각을 받을 것인가 이런 포커싱이에요.